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보드를 활용하여 타자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 화면을 살펴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여러 액터들이 보입니다. 먼저 게임을 설명하는 타이틀은 게임 시작 몇 초 후 사라집니다. 영어 단어들은 랜덤한 위치에서 생겨나 천천히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때 키보드로 타자를 치면 친 내용이 아래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단어를 치고 엔터를 누르면 hook, 고리,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된 초록 직사각형이 움직임을 멈췄다가 잠시 후 사라집니다. 이때 단어가 파란색으로 바뀌며 영단어에 대한 음성과 뜻에 대한 음성이 출력됩니다. mist, 안개, 그리고 오른쪽 상단 정답이 일씩 증가합니다. 타자를 치다가 오타가 나거나 혹은 직사각형을 없애지 못하고 화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오답이 일씩 증가합니다. 이런 특성을 생각하며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볼까요? 코딩키즈 앱을 실행하시고 내 앱에서 새 앱을 추가합니다. 앱 이름은 타자 게임으로 하고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아요. 만들기를 누르면 1번 씬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만들 게임은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게임이 시작되면 자동으로 키보드가 켜지게 해줍시다. 씬 코드 화면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 씬이 시작되면을 추가하고 새 명령어 추가, 기타 탭에서 키보드 입력 켜기를 추가합니다. 씬 화면으로 돌아가서 게임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해 봅시다. 먼저 사라지는 설명 타이틀을 만들어 봐요. 플러스 버튼, 설명 타이틀을 추가하고 텍스트 속성에 가셔서 게임 설명을 입력합니다. 설명 타이틀은 위쪽으로 옮기고 코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설명은 게임 시작 후 몇 초 정도 지난 후에 없어졌죠? 플러스 버튼, 씬이 시작되면을 이벤트 핸들러로 추가하고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3초 동안 기다리기로 지연을 줍니다. 그리고 설명 타이틀이 서서히 사라지도록 새 명령어 추가, 움직임 탭에서 자신이 애니메이션을 1.0초 동안 하기를 추가하고 새 애니메이션으로 투명도를 0.0으로 바꾸기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액터 자신을 없애기를 추가하면 설명 타이틀이 게임 시작 3초 후에 1초 동안 투명하게 변하다가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정답과 오답을 화면에 표시해봐요. 씬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 레이블을 추가하고 코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정답과 오답 개수는 게임이 진행되는 내내 계속 갱신되어야 하죠. 플러스 버튼, 씬이 시작되면 새 명령어 추가, 데이터 탭에서 변수 만들기를 추가합니다. 먼저 정답 레이블부터 만들어봐요. 빈칸에 정답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추가하고 반복문 안에 새 명령어 추가, 모양 탭에서 자신의 글자는 안녕을 넣습니다. 완성 화면을 생각해 봅시다. 정답 레이블은 정답 콜론 개수의 형태로 표시되었죠. 안녕을 눌러 표현식 편집기를 열고 문자열 탭에서 문자열 합치기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정답을, 두 번째 빈칸에는 앞서 만든 변수 정답을 입력합니다. 구분자에 콜론을 넣으면 다음과 같이 정답 개수가 제대로 표시됩니다. 오답 레이블의 경우 변수 이름만 다를 뿐 세부적인 코드는 동일합니다. 씬 화면에 가서 레이블을 복사하고 변수 이름을 오답으로 변경하면
오답 레이블이 만들어져요. 타자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가 끊임없이 떨어지려면 많은 단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저장한다면 변수 만들기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계속 증가하여 10개, 100개, 1000개 이상이 되면 어떨까요? 코드가 길어져서 읽기가 힘들어지고 만든 변수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많아진 단어들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데이터의 목록을 다루는 자료 구조로 값을 순서대로 저장하며 값의 수정과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앞서 만들었던 변수들을 리스트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가 훨씬 직관적이고 단어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전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사전은 키와 그에 대응하는 밸류를 짝지어 놓은 구조로 사전에서 사과를 찾으면 애플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실제 사전과 유사하죠. 이런 사전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파일 형식이 필요하겠죠. JSON,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은 가벼운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사람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쉬워요. JSON은 키밸류 형식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전 구조로 쉽게 변환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 사용할 JSON 파일을 확인해 봅시다. 리소스 화면에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양한 JSON 파일이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자신만의 단어 파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수능 0단어 1800.사전.json을 사용할 겁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키와 밸류의 쌍으로 0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단어를 만들어 봐요. 씬 화면으로 돌아와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림들 속성에 들어가 초록색 직사각형을 만들고 코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게임에서 영어 단어가 떨어지게 하려면 JSON 파일로 사전을 만들어야 해요. 플러스 버튼 씬이 시작되면 새 명령어 추가 데이터 탭에서 사전을 파일에서 읽어서 사전을 만들기를 추가합니다. 앞 빈칸은 무시하고 뒤 빈칸에 앞서 본 파일 이름 수능 0단어 1800.사전.json을 입력합니다. 타자 게임에서 영어 단어만 떨어지므로 새 명령어 추가 데이터 탭에 사전의 모든 키들로 리스트 만들기를 추가합니다. 앞 빈칸에는 JSON 파일 이름, 뒤 빈칸에는 0단어 리스트를 입력해요. 영어 단어가 파일에 저장된 순서로 떨어지면 게임이 너무 예측하기 쉬워지죠. 0단어 리스트에 저장된 단어들을 랜덤으로 섞어줍니다. 이제 섞은 단어가 위에서 떨어지게 해봅시다.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 무한 반복하기를 추가하고 방법문 안에 액터 자신을 빈칸이란 이름으로 한 개 복사하기를 넣습니다. 빈칸에는 데이터 탭에 리스트 0단어 리스트에서 마지막 원소 하나 빼오기로 바꿉니다. 단어가 표시되는 직사각형의 크기가 192 곱하기 82이고 화면의 크기가 1024 곱하기 768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X좌표는 랜덤 탭에 랜덤 정수 시작 100과 끝 900 Y좌표는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0.3초 동안 기다리기를 추가하고 0.3초를 랜덤 탭에 랜덤 부동소 수점 시작 1과 끝 6으로 바꾸어
단어가 나타나는 간격을 조절합니다. 복사된 단어는 화면 아래로 떨어져야 하죠. 플러스 버튼, 액터가 복사되고 나면을 추가하고 새 명령어 추가, 모양 탭에서 자신의 글자는 이 액터의 이름을 넣으면 직사각형의 0단어가 표시됩니다. 단어가 계속 떨어지도록 컨트롤 탭에 무한 반복하기 안에 움직임 탭에 자신이 x0, y 0.3 만큼 움직이기를 추가합니다. 단어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다면 y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단어가 계속 떨어지다가 화면 밖으로 내려가면 오답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 만약에를 추가하고 조건을 액터 탭에 액터 자신이 화면 바깥쪽에 있다면 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오답을 1 증가시키는 코드, 단어를 제거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보드로 입력된 단어가 정답인지를 판별해 봅시다. 씬 화면에서 플러스 버튼, 레이블을 추가하고 코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키보드로 타자를 치는 동안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플러스 버튼, 키보드가 눌리면을 추가하고 새 명령어 추가, 모양 탭에서 자신의 글자는 빨강 0, 녹색 0, 파랑 255와 새 명령어 추가, 모양 탭에서 자신의 글자는 변수 워드를 추가해 눌린 글자를 파란색으로 표시해봐요. 키보드를 치다가 엔터가 눌러지면 단어가 완성됩니다. 이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플러스 버튼, 글자가 완성되면 워드입니다. 이제 워드가 화면 속에 있는 단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사각형의 이름은 단어이므로 이름이 워드인 직사각형 액터가 한 개 이상 있어야 정답을 입력한 게 되겠죠.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만약에를 추가하고 조건을 빈칸이 빈칸보다 클 때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액터 탭에 이름이 변수 워드인 액터의 개수가 두 번째 빈칸인 0보다 클 때로 입력합니다. 정답을 입력했으니 직사각형이 더 이상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새 명령어 추가 컨트롤 탭에서 액터 자신의 현재 실행 중인 이벤트 코드 종류에서 자신을 변수 워드로 바꿔줍니다. 이러면 해당하는 단어가 적힌 직사각형의 움직임이 멈춥니다. 입력 레이블에 표시된 워드를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정답 횟수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영어 단어와 한국어 뜻에 대한 소리를 출력해줍니다. 출력된 목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0.1초 정도 지연을 넣습니다. 그리고 1초 정도 기다린 후에 액터를 없앱니다. 만약에 오타가 났거나 엉뚱한 단어를 입력했다면 새 명령어 추가 데이터 탭에서 변수 오답에 1만큼 더하기를 추가해 오답 개수를 증가시켜요. 씬 화면으로 가서 모든 액터를 적절히 배치해 봅시다.
이상으로 타자 게임이 완성되었어요. 자, 이제 게임을 실행해 볼까요? mixture, 혼합물, junk, 태물고물, 내버리다. 잘 동작하네요.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를 이용하여 타자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연습뿐 아니라 리스트, 사전과 같은 자료 구조와 제이슨이라는 파일 형식을 알게 되었죠. 오늘 배운 이론을 숙지하시고 나만의 단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번에 사용된 키보드 관련 이벤트 핸들러와 관련 명령들을 수정해 보시면서 새로운 타자 게임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보내봐요. 다음 시간에는 랜덤 개념이 적용된 보니또 게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